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내년도에 바뀌는 신설되는 세금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부분만 하나하나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 세금 외에도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차트를 나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입니다. 세금. 모르고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래서 2021년은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게 죄다. 예. 바꾸는 건 마음대로 바꾸고 모르는 사람은 죄입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바뀌고 또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 모르고 파셨다가 낭패를 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요즘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는 분도 당했습니다만 이 임대사업자 말소가 이 자동 말소가 있고 자진 말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과태료를 어마어마하게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과태료를 걷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컨텐츠를 한 회에 다 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바뀌고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1년에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그 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논란이었던 최종 1주택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외에도 새롭게 신설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뭐 재건축 관련된 뭐 2년 거주, 그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외 부분은 뭐 세금은 아니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또 21년에 바뀌는 제도, 신설 제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금만 집중. 예. 그래서 각종 세금이 또 상승하고 재산세, 공시 가격이 오르니까 재산세 오르고 종부세율도 인상이 되고 내년엔 세금이 정말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이 내는데 내년엔 또 얼만큼 더 내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각종 세금이 오르고요. 그리고 새로운 규제가 또 신설된다. 자, 내년부터 이 시행되는 두 가지, 이거는 또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년은 20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상승률도 꽤나 높아지고 바뀌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20년, 21년에 걸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과 올해의 차이가 생겨나죠. 이제 거주까지 플러스가 돼서 이 40%,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우려해서 이 20년 말에는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러한 관측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이미 자산에 대한 포지셔닝이 끝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하실 분들은 이미 다 해서 끌고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도하실 분들은 이미 매도가 끝났고, 증여하실 분은 증여했고, 모든 이 자산에 대한 포지션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이 연말 급매물들이 많이 출현하진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또 임대 이법까지 나오는 바람에 이 많이 꺾여서 나오는 물건들을 기대했던 분들 많았을 텐데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장특공제 받는 거는 지금 상황에 이익을 정리하는 행위고, 팔면 뭐 할 건데요? 팔아가지고 뭘 할 건지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팔아봐야 또 부동산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과세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 또 중과되는데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계속 이렇게 세제가 바뀌니까 세무사들도 잘 모르시죠. 특히 양도세 관련된 거는 상담 신청 자체를 안 받는 세무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꾸는데
바꾸는 주체는 문제가 안 되죠. 예? 이래서 바꾸고 저래서 바꾸고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하시는 분들은, 뭐 증여했다가 요러시는 분들은 죄인입니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징벌 과세가 아니고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또 많이 바뀌니까 이거 모르시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다뤄도 모르고 팔고 모르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 세금이고, 한 번 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예. 자,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자, 일단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 이 모든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올랐고요. 앞으로 더 오릅니다. 세금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공시가의 상승이죠. 예. 현실화 한다고 해서 계속 높은 폭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느끼는 세금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걸 못 버티고 파시는 분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글쎄요, 저는 이 양도세율 자체가 너무나 높아서 이러실 분보다는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자, 1월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어떻게 증가가 되느냐? 일단 2주택 이하이신 경우, 이건 규제 지역과는 상관없이 2주택 이하인 경우입니다. 0.6에서 3%를 이제 종부세로 내게 되는 건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 0.1에서 0.3%포인트 인상이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다주택자는 크게 인상이 됐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자, 일단 3주택 이상,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따지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다. 이걸 이제 다주택자라고 정의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1.2%에서 6%까지, 그러니까 최대 6%까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6%. 아, 많이 내죠. 이 정도면 6%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거거든요. 살펴보면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0.6에서 2.8%포인트가 인상이 된 겁니다. 세상에 2.8%포인트. 그러니까 두 배가 증가된 겁니다. 예, 이거는 정말 부담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매도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입장이 돼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양도세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2014년에서 해서, 2016년에서 2018년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하려면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지. 솔직히 이 정도가 아니라 양도세율만 조정이 되면 벌써 팔았을 거예요. 예, 양도세가 워낙 크니까 지금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배가 인상이 되니까 결정을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6월 1일이죠. 6월 1일. 이 이전에 요 해당 사항을 가지신 분, 이제 두 배 정도를 내셔야 되는 분들은 과연 정리를 할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플레이도 아니고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일단 올해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종부세 때문에 양도하는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 풀릴지 요거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법인의 양도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자, 법인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요즘 같은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규제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소액 매물, 이 소액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율 때문에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바뀝니다. 자, 이게 이제 법인주택 양도시에는 기본 법인 세율 자체가 이제 최대 25%죠. 네. 그래서 2억 미치다고 하면 10%, 2억 이상에서 200억까지는 또 20%, 그 이상 25%인데, 이게 법인세율이 10%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억 미치라고 볼게요. 그럼 10%인데 그러면은 이제 20%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3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2억이 다 초과가 되니까 20%에서 20% 추가되니까 이제 40%로 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40%도 양호하다 생각하고 법인을 활용할 분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입주권, 분양권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추가 세율이 붙는다, 20%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이 적용주택 의무거주기간, 이거는 뭐 입이 닳도록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이 갇힌다고 했죠. 신축, 이제는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면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임대로라도 못 삽니다. 예. 자, 언제부터? 21년 2월 19일부터입니다. 그때 분상제 적용 수도권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가 되고요. 공공택지의 경우 3년에서 최대 5년, 민간택지의 경우 2년에서 최대 3년 동안은 이제는 신축은 당첨 아니면 조합원, 예, 요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것도 파장 효과가 있죠. 이제 임대입법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신축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월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신축을 못 산다고 하니 이제 신축급, 준신축급까지 이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는 거 이것도 큽니다. 앞에 그 종부세율, 재산세랑 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보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21년 6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콜라보레이션 돼서 6월 이전에 5월 말까지 처분하는 물량이 과연 나올까라는 게 21년에 최대 이슈겠죠. 최대 이슈. 네. 그래서 21년 6월부터 약속이나 한 듯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현행 2주택은 10%, 3주택은 20%의 중과세율이 붙죠. 근데 이게 20%, 30%로 10% 추가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못 팝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 포지션을 좀 바꾸려면 요거 주택 지금 두 개인데 하나를 정리하고 다른 양호한 주택으로 바꾸거나 이러한 그 포지셔닝을 하시려면 5월 이전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전에 팔고 그 다음에 새로 뭐 명의를 바꾸던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늦어도 5월 이전에는 끝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기 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하게 필요했죠. 이제는 뭐 단기 투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아예 제가 붙여놨어요.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자, 지금은 주택의 부동산은 50%, 40% 기본세율인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이제 116 대책에서도 바꿨었는데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예. 그래서 주택과 입주권, 예, 입주권, 분양권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예,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그리고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그리고 2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 세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사게 되면, 입주권을 거래하게 되면 2년 이상은 가지고 있다가 파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 뭐 다른 거, 뭐 주택이 여러 개고 뭐 이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원래는 50%였죠. 자, 보시면은 원래 조정 대상 지역 50%, 기타 지역 기본 세율 이게 룰이었는데 바뀝니다. 자, 분양권 이제 70%, 60%. 그러니까 지역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70%, 1년 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 2년 이상 어떻게 됐던 간에 분양권은 무조건 60% 이상, 최대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가지고 투자해서 뭐 어느 정도만 남기고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실익이 좀 작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도 좀 분양권 거래가 그렇게 뭐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도 할 사람은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양도세율이 인상되는 부분 추가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뭐 글로 보는 거죠. 단기 매매 보유기간 1년 미만 70%, 최대 40%에서 70%까지.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무조건 6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20%, 3주택 30%, 3주택 이상 최대 75%.
이것도 6월 1일부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양도세 관련돼서는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분양권도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6월 이전에 5월 말까지 처분을 하면은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 이 부동산에 있는 분양권, 뭐 입주권, 주택 할 것 없이 이 모든 양도세율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리를 하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1주택 개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거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6월부터가 아니라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로 다주택자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빼고, 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의 경우, 뭐, 주택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일시적 2주택은 아니세요. 그러시면은, 이 하나를 판 그 날짜부터, 2년, 최종 1주택이 된 그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할 때 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수요만 시장에 진입한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초반에 물량이 또 이 기간 때문에 잠기겠죠. 최종 1주택 개념 때문에. 그래서 잠기면 순간적으로 또 공급이 나와줘야 되는 거래에 참여돼야 되는 물량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장에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만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세금 말고도 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내년에 다가오는 이 퍼펙트 스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보면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전월세 신고제. 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될 텐데, 이것도 유예기간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임대차 계약도 지금 매매 실거래가처럼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개똥이가 보증금을 얼마 내고 강남에서 전세 뭐 20 몇 억에 있고 이런 게 다 나오죠. 이게 다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신고 누락, 또 거짓 신고 다 과태료인데 이것도 지금은 100, 500 작은 편인데 나중에는 뭐 몇천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뭐 잠깐 세금에 대한 거 언급했는데도 시간이 이만큼 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 또 투자에 대한 뭐 지역이나 강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일반 영상 말고 이 멤버십에 많이 풀어놨으니까 멤버십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21년도에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신설되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례차례 이렇게 컨텐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